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현재 담배값에는 경고 문구와 함께 끔찍한 경고 그림도 들어가 있습니다. 금연 정책의 일환이죠. 그런데 전자담배에는 중독 위험 표시를 나타내는 기호와 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을 붙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오준향 사무총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폭력 갈등 조정 자문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폭력을 더 이상 학교 내에서만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교육계,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인사 등이 참여하게 되는 자문단은 올해 2학기부터 남양주 교육지원청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아무쪼록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아스 존슨의 글로리어스 띄워드리면서 2017년 10월 1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애연가들에게 담배는 애증의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멀리할 수 없는 녀석이 담배라고나 할까요? 담배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금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연 정책을 펼치면서 담배값에 경고 문구를 넣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좀 흉측한 경고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 그림이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들어가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오준향 사무총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 그러니까 흔하게 편의점에서 그 계산대 뒤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 거기에는 경고 그림이 다들 붙어 있죠? 네네. 예.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는지 혹시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많은 분들께서 이제 확인하셨을 텐데, 일단, 그 담배값 이제 포장지에 그 앞면과 뒷면 상단에 그 면적의 이제 30%를 이제 경고 그림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래 이제 20% 정도는 경고 문구로 해서 한 이제 50% 정도가 이제 경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총 10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는 질병 부위 사진으로 해서 한 총 5개 종류가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암 종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있고요. 예. 나머지 5개는 주제 이미지라고 해서 거기에는 간접 흡연이라든가 피부 노화, 임산부 흡연 등등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 경고 그림 수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좀 네. 심하다 혹은 약하다. 해외 사례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수준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주제 이미지에서 그 임산부 흡연 같은 경우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경고 그림을 봤었을 때, 그 태아가 이제 담배 연기를 이제 쐬고 있는 그런 모습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같은 주제로 이제 임산부 흡연을 주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아예 이제 사산된 그런 태아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랑 외국의 그것과 비교했었을 때 좀 실감이 약간 덜 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도 그럴 것이 경고 그림 처음에 봤을 때는 다들 이렇게 징그럽다, 무섭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네. 이게 피우다 보면은 금방 또 적응이 돼서 있는지 없는지도 거의 모를 정도로 그냥 피우시더라고요. 근데 외국의 사례는 좀 더 그 심각성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수위가 높은 그림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진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바뀌기도 합니까? 네, 그래서
그게 24개월 주기로 해서 이제 교체를 하는 걸로 이제 복지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도 이번에 또 구성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논의가 나온 것이 관련형 전자담배에다가 이 경고그림을 넣는 거하고 기존의 담배에 있던 아까 30% 정도 크기를 차지하던 그 그림 크기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금연 효과를 더 보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연 효과가 있어질까요? 네, 일단 그 경고 그림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이제 경고 문구만 있던 거에 비해서 그 그림으로 하게 되면 이제 글자에 비해서 이제 보다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 보다 어떤 경각심을 좀 갖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흡연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기존 경고 문구에 비해서 좀 보다 눈에 잘 띄고 또 메시지 전달 효과도 이제 높은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그 경고 그림 제도가 이제 도입됐던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01년에 도입을 했는데요. 도입 이후에 이제 흡연율 감소 효과가 한 7% 넘게 이제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02년에 또 브라질에서 도입을 했었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흡연율 감소가 한 13% 정도 넘었던 걸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캐나다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그림의 비중이 30% 정도입니다만, 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 정도가 되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면에는 그림이 없습니다만 뒷면에는 아예 100%를 다 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다 그림의 비중이 높은 그런 국가들은 다 그런 흡연율 감소 효과도 높은 거고, 제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고 문구에 비해서 그런 그림의 이제 그런 것들은 보다 눈에 잘 띄고 메시지 전달 효과도 상당히 큰 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크기에 비례해서 더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림과 관련해서 새롭게 그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관련형 전자담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즘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중에서 전자담배, 특히 관련형 전자담배로 바꿔서 피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액상형 니코틴 전자담배 있고 관련형 전자담배가 있는데 그 두 개 차이는 뭐가 됩니까? 일단 그 액상형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앰플 형식으로 돼서 거기에서 그 안에 이제 니코틴 그 함량을 본인이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관련한 그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외형은 이제 그 이제 히츠라는 이제 그 필립 모리스에서 나온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외형은 이제 기존의 관련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흡연을 못하고 이제 그 자체 이제 기구에다가 끼워서 그거를 이제 태워서 이제 또 흡연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차이는 이제 그 니코틴 그 함량을 본인이 조절을 못한다는 그런 차이는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외형상으로는 전자담배라는 큰 틀에서는 이제 같은 식으로 분류는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일반적인 담배와 달리 연기 냄새도 덜 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몸에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이런 담배를 피우시는 관련형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게도 있는 것 같고요. 판매처에서도 판매사들도 역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존에 출시되고 있는 그런 그 제품과 관련해가지고 덜 위험한 소위 어떤 저위의 담배다 아니면 뭐 착한 담배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흡연자 분들께서도 이제 어떤 금연을 하기 위한 일종의 뭐 중간 단계로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금연의 길로 뭐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담배 회사에서 이제 제시한 여러 가지 그런 뭐 덜 위험한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어떤 개개인의 이제 흡연 성향 등을 좀 고려하지 않은 담배 이제 한 갭이랑 어떤 유해물질 함유량만 이렇게 얘기한 일종의 어떤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지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는 담배 회사에서 제공하던 일방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보다 정부에서
지금 어떤 객관적인 좀 정보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그런 정보 공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마침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도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성분 검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내용들이 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련형 전자담배 대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이 회사가 네네. 이 담배 안전 유해성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니까 내년 초까지 뭐 임상 비임상 실험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논쟁이 있는데 아직 유해성에 대해서 연구나 제대로 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나요? 일단은 가장 최근의 연구로 올해 5월에 있었던 건데요. 예. 그 스위스 베른대 연구팀에서 기존 관련과 비교 실험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결과를 보면은 포름알데히드라고 해서 기존에 많은 분들이 발암물질로 알고 계시는 그 성분이 거기서도 검출이 됐고, 예. 그게 일반 담배의 한 74% 정도까지 성분 검출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살충제 원료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아테나프텐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예.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일반 담배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은 지금 현재 담배 회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해 성분들이 최대 90%까지 지금 감소했다는 그런 식의 일반적인 정보만 이렇게 수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관련형 전자담배 개별 소비세를 올린다는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일인가요? 그 개별 소비세를 일반 담배 90% 수준까지 올리는 안을 처리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기존 이건 어떤 새로운 형태의 담배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 안에 성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기존의 어떤 관련 대비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제도권 내에서 같이 함께 관리가 되고 규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전자담배, 관련형 전자담배 이른바 스틱 그 가격이 5,000원을 웃돌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금연 정책이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경고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관련형 전자담배는 주사기 모양 같이 중독 위험 이런 문구만 있더라고요. 역시 경고 그림을 붙여야 한다는 입장에 계시는 거죠? 물론이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엄밀히 얘기해서 기존의 관련 담배랑 같은 그런 성분들이 있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유해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취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적응이 된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죠. 무뎌져요.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함께 추진돼야 할까요? 그래서 경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주된 정책의 어떤 우선 순위에서 보면은 흡연 예방이 좀 더 약간 비중이 좀 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해 담배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는 인구가 거의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6만 명만큼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 창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새로운 고객을 계속 물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1차 타깃은 주로 10대, 20대 청소년층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담배 광고에 많이 이렇게, 역정을 두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1차 시작점이 담배 값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경고 그림이 도입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30% 그림에 20% 경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쪽의 면적을 보면, 지금 담배 회사의 고유의 로고라든가, 고유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담배로서의 그 상품으로서의 어떤 매력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약간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호주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소위 플레인 패키징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민문이 담배값이라고 하는데, 이건 담배값 포장을 할 때 아예 정해진 배경 색상이랑
글꼴이랑 그리고 브랜드 이제 이름만 이제 표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거기에 이제 뭐 담배 회사의 고유 로고라든가 고유 색상이라든가 뭐 상표 이미지 등은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상품으로서의 매력을 이제 아주 원천 차단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색상이 이제 올리브 색상이랍니다. 예. 그래서 그 색상으로 해서 이제 배경을 지정을 하고 글꼴도 이제 가장 또 매력도 없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담배를 판매를 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제 경고 그림은 뭐 작년 12월 23일자로 도입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장치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그 흡연 예방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예. 어떤 신규 흡연 인구로서의 유입을 막고 흡연율 감소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준향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창릉천의 코스모스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왕성옥입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박매동 코스모스 축제 같이 고양시 자연보호협의회랑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근데 이 코스모스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뭔가 관이 주도하고 한 사람 주도하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사는 이 강매동에 사는 분들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가꾸고 이것도 제안하고 거기 코스모스에 가면 포토존 뭐 이런 것도 다 계획해서 심으시고 만드시고 이 창릉천 코스모스 꽃밭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을 사랑하시는 자연보호 고양시 협의회에서 어차피 관리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해요. 실제로는 관리비에 못 미치죠. 그래도 그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더 애정을 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좀 확대되면 이젠 정말 시민들의 코스모스 축제가 되는 거죠. 고양시에서 바라는 건 고양시에서 여기는 아무래도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하천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의 시선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뭘 하려고 했을 때 고양시라고 하는 행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규제는 지키되 그 규제를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잘 담아내서 도와줄 건가. 이런 관점에서 고양시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코스모스 길 소개해 주신 왕성옥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고양시 창릉천의 코스모스 길인데요. 이번 주말에 혹시 근교에 사진 찍으러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창릉천 코스모스 길 찾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시정에 대한 여러 어떤 제언도 해주셨는데요.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투맨의 I will make love to you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수도권 사용 설명서 그리고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전세 시장이 이사철 같지 않게 가격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또 홀수해 급등 공시, 그러니까 홀수해마다 이게 전세 시장이
들썩들썩하는 공식이 깨진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 이사철이 들어왔지만 전세 시장이 조용해서 짝수혜보다 홀수의 전세값이 더 크게 뛴다는 이른바 홀수의 법칙도 비켜가고 있는데요. 실제 17일 기준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2,76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10월 초순 긴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미뤄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값 오름세도 완만해서 계약을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전세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 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 10월 현재 1.9% 올랐을 뿐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과천이나 화성, 김포, 수원시 일대는 오히려 올 들어 전세값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전세값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커 보이죠? 그렇죠.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7만 9,212가구 정도 됩니다. 예. 지난해 29만 2,999가구에서 약 30% 늘어난 규모인데요. 오히려 내년 입주 물량이 44만 2,787가구로 올해보다 더 많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이 2만 6천여 가구로 지난해와 올해 입주량에 큰 차이가 없지만 경기도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12만 7천여 가구로 전년보다 무려 46% 증가하면서 공급이 많은 상황인데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대규모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이사철이지만 수도권 전세값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부가 이달 말쯤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그리고 다음 달 초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게 둘 다 주택시장 방향성에 상당한 변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뭔 내용이 담길까요? 일단 금융규제 외에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나올 두 개의 대책에 향후 부동산 시장의 풍향기 역할을 할 전망이라는 목소리가 좀 높은 편인데요. 예. 우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이제 신 DTI가 나올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DSR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입니다. 예. 현재 DTI 같은 경우는 신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하지만 새로 바뀌는 신 DTI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모두 더해서 상환액 총액이 산정되는 구조인데요. 이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신 DTI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고 또 적용 지역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울러서 2019년 정도에 시행한다는 것이 바로 DSR 가이드라인인데요. DSR 같은 경우가 만약 도입이 되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더해서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본인의 소득 대비 기존의 대출금이 많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을 추가로 받기 어려워질 수 있고요. 이와 함께 현재 소득 같은 자격 제한이 없는 이제 적격 대출 같은 경우도 다주택 가구 보유자의 제한 조항을 좀 신설을 하고 한 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달 말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도 나오는데 이게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포함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의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외에도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예.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이제 내년에 4월 집을 팔지 아니면 아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전환을 할지 결정해야 될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될 정책들은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예. 임대소득이 많지 않고 또 기타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 은퇴 세대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좀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액티브도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 신혼부부 같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급 대책도 공급이 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현재 한 10에서 15% 정도인데 이것을 한 20에서 30% 정도 늘린다고 하고요. 결혼 7년 이내에 무자녀 계획,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사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과천지식 정보타운 같은 일부 지역의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 타운도 기존의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로 공급 계획 늘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11월 초에 발표됩니다. 이 내용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이어서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가 연결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7월에 이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서울 성수동의 3표 레미콘 공장 철거가 결국 확정됐군요. 네, 성수동 3표 레미콘 공장은 지난 1977년부터 서울 지역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온 서울 개발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주변에 서울숲이 생기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소음과 미세먼지, 교통체증에 시달린다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나서 공장 이전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만 2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울시와 부지를 소유한 현대제철, 3표 레미콘 운영사인 3표 산업이 성수동 공장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사실 세 당사자는 애초 지난 7월 협약을 맺을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3표 산업 측이 보상 문제 등을 추가 협의해야 된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것이 공장이 빠져나가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네, 협약서에 명시된 레미콘 공장 이전과 철거 시한은 오는 2022년 6월 30일입니다. 공장이 철거되고 나면 2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는 공원으로 바뀝니다. 원래 서울숲은 2004년 61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공원으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3표 레미콘 공장 부지가 빠지면서 3분의 2 규모로 축소 조성됐는데 공장이 이전하면 서울숲이 원한대로 100%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주변 승마장과 유수지까지 포함하는 서울숲 일대 개발 구상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가을에 하루가 다르게 나뭇잎 색깔이 변하고 있는데 서울은 언제 단풍이 가장 아름답게 물들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기상청은 북한산은 이달 30일쯤 그리고 서울 도심 지역에선 다음 달 초순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굳이 멀리 가지 않고도 주변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단풍길 109곳을 추천했습니다. 전체 길이가 184km에 이르는데요. 물을 따라 걷는 단풍길, 나들이 하기 좋은 단풍길, 공원과 함께 만나는 단풍길, 그리고 산책길에 만나는 단풍길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분류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시민들이 낙엽 밟는 소리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이 109곳의 낙엽은 쓸지 않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 109곳이 어딘지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스마트 서울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서울역 고가의 새로운 이름이죠. 서울로 7017. 이 근처 맛집을 둘러보는 여행 상품이 나왔다고요? 네, 서너 시간 동안 도보 여행을 하면서 식당 여러 곳을 방문해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관광 상품 서울로 7017 테이스팅 서울 투어입니다. 맛집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장소도 함께 둘러볼 수 있는데요. 3가지 코스로 운영됩니다. 먼저 남대문엔 명동 코스는 남대문 시장의 칼국수, 갈치 골목에 들러 시장 유명 음식을 맛보고 북창동 한식당과 명동 차이나타운의 대표 맛집을 찾도록 동선을 짰습니다. 한국은행 박물관과 명동 성당 등도 함께 둘러보고요. 다음으로 중림동 코스에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배경으로 유명한 중림동의 유서 깊은 맛집들과 최근 서울로 7017 개장 이후 새로 생긴 식당을 방문합니다.
마지막 시청 앤 광화문 코스는 지금은 사라진 거리인 피막골을 회상하면서 한국 근대사를 느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서울로 7017 테이스팅 서울 투어는 3명 이상이 모이면 출발하고 남대문의 명동 코스는 65,000원, 중림동과 시청 앤 광화문 코스는 각각 7만 원입니다. 10명 이상 단체 관광은 특별 단체 요금이 적용됩니다. 아하, 친구들 좀 많이 모아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홍주혜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리안나의 Take a Bow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